안녕하십니까. 세종 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7월 9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현실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해 대응 기술이 세종에 도입됩니다. 세종시는 8일 대전 K워터 4층 임원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재해 대응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첨단 물관리 기술 등을 활용해 세종시의 최첨단 스마트 도시 미래 비전을 달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시설을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대로 제공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분야 디지털 기술 지원 개발을 통해 도로 침수 피해 예방 등 물재해 대응력 강화에 협력하게 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위험 감지 솔루션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재해 대응 솔루션 개발 구축, 물관리 재해 대응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협력 사항의 발굴 추진 등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재해 대응 솔루션을 도입하면 기존 폐쇄회로 TV 화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K워터에서 개발 중인 AI CCTV 위험 감지 기술을 세종시에 적용하면 돌발 홍수 등 예측이 어려운 물 재해로 침수, 고립 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재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협약 과제를 이행하고 추가 협력 사항을 발굴 구체화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시와 K워터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스마트 재해 대응 솔루션이 빠르게 도입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를 대표하는 야외 수영장인 고복 야외 수영장과 중앙공원 야외 수영장이 오는 20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시는 올해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러 오는 시민을 맞기 위해 막바지 야외 수영장 개장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먼저 고복 야외 수영장은 물놀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 피크닉을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장하며 운영 시간은 1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올해는 워터캐논이라고 불리는 물대포 시설을 추가해 물놀이객의 재미를 더하고 공기천장 그늘막과 차양막 등을 보강해 방문객뿐 아니라 안전요원 등 근무자의 안전도 꼼꼼히 챙길 예정입니다. 중앙공원은 지난해와 같은 위치인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 야외 수영장을 설치하고 오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며 운영 시간은 1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올해 중앙공원 야외 수영장은 가족과 청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운영됩니다. 대형 미끄럼틀, 물놀이 기구 등 청년들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예술가 공연, 오락놀이, 물총싸움 등 청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약은 고복 야외 수영장은 지난 1일부터, 중앙공원 야외 수영장은 지난 2일부터 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루씩 예약 가능한 날이 새롭게 열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복 야외 수영장은 시설관리사업소, 중앙공원 야외 수영장은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세종기후환경 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6일 세종 이마트에서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 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실천 수칙을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서약도 받았습니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세종환경교육센터와 지난달부터 공동주택 18곳을 대상으로 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안, 세대별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휴가철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0곳으로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 방류, 환경시설 적정관리,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는 점검 기간 동안 3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장마철 수질 오염물질의 무단 방류와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하천 순찰도 강화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특별점검 기간 40개 사업장을 점검해 8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위반 내역은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으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세종시가 옛 연동면 사무소를 활용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4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 선정 이후 5년 연속 이뤄낸 성과입니다. 올해 선정된 옛 연동면 사무소 활용 문화재생사업은 면사무소를 연동문화발전소로 탈바꿈해 지역민과 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옛 연동면 사무소 건물은 1984년에 건축해 35년간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다 2019년 6월 면사무소가 연동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이전하면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부터 유휴 공간이 된 옛 면사무소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 실험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연동문화발전소 조성에 따라 주민 만족도를 높이면서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예술인과 주민들이 시설 조성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들의 의식 변화, 마을 활력 증진 등 마을 재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우수 사례로 선정된 균형 발전 사업을 우수 사례 성공 모델 확산과 벤치마킹을 위해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전국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시는 2020년 시도평가 1위 및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2021년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2022년 시도평가 1위 및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 2023년 금남면 용포로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각각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세종시 평생교육학습관은 2024년 여름방학을 맞이해 2024년 여름 독서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독서교실은 어릴 때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게 하고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세종시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3개 강좌 대상별로 운영됩니다. 운영 주제는 기후위기 돌아보기, 환경 감수성 더하기, 내가 기후 등으로 대상별로 맞춤형 독후 활동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름 독서교실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 동안 운영되며 초등학생은 평생교육학습관에서 대면으로, 중학생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45명이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무료입니다.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프로그램, 강좌 행사, 안내 신청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 결과는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 일자는 7월 16일입니다. 독서교실에 관심 있는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학습관 평생학습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